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들, 그러면서 관련된 주요 종목들 체크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월 들어가지고 시장의 급등락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1년 이상 증시 대세 상승장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급락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상승장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인버스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이 대폭락에 대한 부분들 전략, 좀 분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의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전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우리 증시의 추가적인 랠리가 나타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증시 급락의 좀 중요한 원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워시 충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차기 이제 의장 후보자를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감이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최근 AI 거품이 재부각이 되게 되면서 빅테크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2월 초 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는 무적의 그런 흐름이었죠. 그냥 들어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지금 이제 좀 급락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굉장히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전망치의 줄상향이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우리나라 지금 2018년까지 실적 우상향 예상이 됩니다. 최소 이 이후에도 상승이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고성장이 살짝 꺾이는 타이밍이 이제 2018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최근 이제 코스피 대세 상승장으로 5,200 구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PER은 10배밖에 안 되는 별로 안 비싼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시점 대세 상승장의 분기점을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빈번하게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엄청 흔들어대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는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상승률 1위였기 때문에 등락폭도 1위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7%, 5% 떨어졌다, 7% 급등했다, 또 이제 5% 떨어졌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1년 이상 대세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런 급등락, 폭락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거 추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이제는 대세 상승장을 끝을 내고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보시는 것도 코스피 2월 하루 걸러 매도 사이드카가 폭락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이 됐다가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다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다, 이 지금 상황,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최근 급락의 시작점은 워시 충격이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파월, 현재 그 연준 의장을 압박을 했죠. 이 파월, 이 사람 금리 너무 안 내린다, 지금 미국 금리 너무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증시도 들어 올려야 되는데, 파월이 지금 이 무능한 파월이 이 금리 인하를 막아가지고 증시, 미국 경제를 이제 안 좋게 만들고 있다,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연준 의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의 이제 이 꼭두각시가 앉아가지고 그냥 금리 인하하라고 하면 거수기로 전락을 하는 거죠. 인하하라면 인하하고 인상하라고 하면 인상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는
단기적인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불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까라면은 금리 인하 하라고 하면 해주면은 증시가 이제 떡상을 하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워시라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이런 연준 쪽에 원칙적인 그런 대응을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예상했었던 이런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금리 인상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올해 고착화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그 긴축을 재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죠. 사실상 긴축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시는 이런 긴축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긴축한다고 하면은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까지는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좀 폭락을 하는데도 버텼는데 지금 이제 2월 4일자로 AMD 어닝 쇼크가 났죠. 그러니까 4분기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AI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좀 별로다. 그리고 2026년 전망치 같은 경우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20% 가까이 급락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픈 AI랑 엔비디아랑 1000억 달러 그런 이제 지금 그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투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오픈 AI가 현재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성능에 만족을 하지 못한다더라. 오픈 AI도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구글이 지금 엔비디아 GPU 없이 자체 텐서 프로세서 가지고 AI 제미나이 3.0 개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대박 났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도 불안하니까 이 AI 반도체를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불화설이 나타나고 있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투자를 철회를 하고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좀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I 거품론이 또 부각이 되고 이런 순환 출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다시 또 재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나타났었던 게 엔트로픽 쇼크. 무료 AI를 개발을 하는 엔트로픽이 AI에서 이제 리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AI가 대신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AI 프로그램이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엔트로픽 쇼크가 나타나니까 좀 이제 중소형 소프트웨어 기업은 폭락을 하고 심지어 빅테크들까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금 최근에 시장 반응이 예민하게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엔트로픽 쇼크 같은 경우는 작년 1월에 나왔었던 딥시크 쇼크, 중국 AI 딥시크가 엔비디아 GPU 활용을 안 하고 저가형으로 개발을 했는데 챗GPT랑 유사한 성능을 냈더라. 이러면서 이제 미국 빅테크들 폭락했었던 적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AI 거품론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이제 단발 악재가 현재 겹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대세 상승장 이후에 이런 단기적인 급등락들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이 고점 구간에서 단기적인 급등락 같은 경우는 조정의 신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긴장을 해야 되느냐, 이제 폭락하는 겁니까? 이렇게 긴장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그러니까 실제로 대세 하락장이 나타났었던 구간들, 베어마켓이 공식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시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반드시 거시적 불안감을 동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나타나게 되면서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부양정책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증시가 올라가긴 했지만 이 폭락장에서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시적 불안감이 나타났었고, 지금 2020년 대세 상승이 나타나고 나가지고 실제로 한 2년 정도 동안의 증시가 대규모로 이제 좀 꺾이게 된 엄청난 베어마켓이 있었죠. 이때 이제 고점 기준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인상을 하고 긴축에 돌입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긴축 돌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났죠. 실제로 경기 둔화가 나타나게 됐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이 되어버리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거시적 불안감이 있었다.
2022년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러니까 2021년 좀 빠지다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2022년 2월인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게 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완전 얼어붙었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거시적 불안감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에너지 가격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대세 상승장을 끝내던가 아무튼 이 엄청난 폭락장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은 거시적 불안감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발 충격으로는 많이 안 빠지고 좀 눌렸다가 재차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우려가 거시적 불안감이냐 아니면은 단기 악재냐.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는 골디락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경제가. 경제 성장률 지금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연율 기준으로 4%대를 유지하고 있죠. 우리나라 계속 미국보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나라 경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삼성하고 SK하이닉스의 2027년 올해는 합산 영업이 한 300조 정도 지금 제시를 하게 됐는데 2027년은 삼성전자가 317조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 전망치가 317조, SK하이닉스는 225조. 여기서 지금 올해 전망치보다 내년에 더블 가까이 뛰게 된다라고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실제로 2028년, 그러니까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이제 공장을 새로 짓게 되었죠. 이 공장을 새로 지어서 캐파에 추가가 되는 시기가 이제 2018년. 이게 여기서 이제 물량이 대폭 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올해라고 하던가 내년 같은 경우는 수익성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영업이익률 70%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 영업이익률이 한 50에서 60%대로 2028년에는 꺾이겠지만 여전히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수치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201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고성장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지금 굉장히 강력한 펀더멘탈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단발 악재 정도로 이 지금 대세 상승을 끝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시장이 대세 상승을 끝내면은 올해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년에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가 500조가 훌쩍 550조 정도가량 나타나게 되는데 삼성이랑 SK하이닉스 둘이서만. 근데 시장이 내려가기가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멀미가 나는 거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차익 실현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지금 아예 베어마켓으로 급락을 시켜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시적인 구조적 불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급등락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매도도 많이 붙을 거고 여기서 이제 달려가지고 잡아주고 있는 이런 개미들 같은 경우도 붙어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이제 등락이 진행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강력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간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구간이지 구조적인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번 주에 JP모건 쪽에서 코스피 강세 시나리오를 6,000에서 7,500으로 대폭 상향했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오늘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코스피 상단을 7,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에 올라갔으니까 내려가는 구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AI의 버블이냐, 삼성전자가 버블이냐, SK하이닉스, 코스피가 버블이냐, 이게 포모 버블. 그러니까 내가 코스피를 지금 상승세를 놓칠까봐 그냥 뭐 무작정 달려드는 그런
이제 이런 뭐 불나방 같은 그런 매수세가 아니라, 버블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확장 사이클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어느 때에도 찾아보지 못한 굉장히 강력한 확장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세 상승 시기마다 반도체 위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박스피를 뚫었었던 2017년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던가,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2020년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던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2025년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던가, 계속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그냥 빅테크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B2B 서버용 반도체 매출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매출 비중 30%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는 구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죠. 매출이 대박 났거든요. 이때 반도체가 2020년도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멈춰 버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둬놓고 뭐 이제 뭐 집안에다가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수업도 없고, 일 같은 경우 전부 다 재택근무고, 그러면서 뭐 수업 같은 경우도 다 화상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 이제 집에 뭐 이제 술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가게 같은 경우도 다 저녁에 한 9시만 되면은 다 셔터 내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할 게 컴퓨터나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거죠. 반도체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하게 되면서, 비대면 수요죠. 일명 비대면 수요. 급증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구간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10배,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2~3배가 더 뛸 것이다. 아니다. 5배 더 뛸 것이다. 메모리 가격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의 성장 사이클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대세 상승장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반도체만 좋은 게 아니라 방산 지금 실적 대박 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와가지고 유럽이 이제 재무장, 그러면서 미국이 캐나다도 쳐들어간다, 그린란드 뺏어버린다 라고 하니까 캐나다도 무장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무장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뭐 탱크나 자주포 이런 뭐 이제 좀 있으면은 그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같은 경우도 늘어나겠죠. 이러니까 이제 이 방산이나 조선에서 실적이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산이나 조선 이런 성장 산업재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한 5년 단위로 중장기로 가요. 근데 지금 해봐야 1~2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원전 사이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겠고, 미국 쪽에서 이제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 사이클도 이제 한 1~2년 정도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실적이 지금 장기 성장 산업재의 순이익의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보다 이런 애들이 같이 실적이 폭발을 해다 보니까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버리게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코스피 5천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제 저 PBR 기업들 이제 뭐 증시 뭐 주가 부양책을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뭐 지주사 이런 뭐 저 PBR 애들, 자산이 많은 애들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 뭐 증권, 화재, 아니면 삼성전자 이런 가지고 있는 뭐 SK 지주사, 이런 지주사들, 금융주들이 다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거대하게 지금 상승 사이클이 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해가지고 지금 뭐 정부에서도 좀 이제 쪼개기 상장 금지, 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분할 상장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났죠. 뭐 최근에 이제 LS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자회사들, 돈 잘 버는 자회사들 이제 상장시켜가지고 자금 조달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막아버렸죠. 이러면서 이제 그 코스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지금 순이익의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목할 수가 있는 포인트는 3월입니다. 3월에 이제 주요 기업 전부 주주총회를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우리 장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어느 정도 벌 것 같고 내년에 실적 어느 정도 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전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기업들이 실적 전망치를 제시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기가 완전히 차르르륵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2월 같은 경우는 과열 해소 국면이겠고, 그래서 3월 이 주총 이후로 밸류에이션 개선에
가속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다시 이 질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코스피 5,000하고 코스닥은 1,000 이탈 가능성 같은 게 좀 낮아지고 있는 한 1,050 정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매수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실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향후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가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2028년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최대 투자 모멘텀이에요. 주가도 가장 폭발적으로 잘 올라가게 될 텐데, 반도체 쪽으로 지금 현재 2월달 과열이 해소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이 같이 좋을 조방원, 그리고 정부 쪽에 정책 수혜 받고 있는 금융주, 은행, 증권, 거기에다가 이제 저 PBR 지주사들, 얘네가 금융주로 다 묶이죠. 얘네들의 동반 랠리가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되는 게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죠. 이거에 따라서 제약, 2차전지, 로봇 같은 코스닥의 주요 업종에 메이저 수급이 급증을 하고 있다. 반도체가 이제 폭발적으로, 코스피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단기적인 시기에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주요 기업들의 상승률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죠. 당장 최근에 1월에 2차전지 올라가니까 몇백 프로는 순식간에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등세는 이런 코스닥 주요 업종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증권 업계 코스피 쪽에 전망치 상향을 하게 되면서 해당 부분 기준으로 좀 일방적인 사이클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코스피 코스닥 상승 여력이 50%가량 분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적 전망치가 상향이 되고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지속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의 상승 더 크게 좀 나타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게 된다. 코스피나 코스닥 증시가 50%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이 자체로 대세 상승의 상승률이에요.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 몇백 퍼센트 평균적으로 올라가 줄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서 이번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열 국면에서의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들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이번 주 찍어드린 대동기업 상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 상한가 기대되는 단타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만 찍어가지고 아침에 단타로 5만원, 10만원 벌어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거든요. 이거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 무료 입장 전부 가능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댓글 나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